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와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크게 도움되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3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32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우리가 하던 대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면 우리는 원래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6년도에 시작을 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손절 의견도 없었고 현재 63번째까지 수익 실현 의견 진행드려 왔고요. 3월달도 2월달처럼 빨리빨리 서둘러서 또 준비하면서 진행해 나가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잘 관리해주고 단돌이 해주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하방 리스크를 생각을 하고 투자하고 있는 관계로 그런 것들도 대부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에도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을 만큼 좋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면 저는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대치보다 상당히 양호하다. 물론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중은 10% 들어갔다가 좀 눌리면 조금 더 한 5%씩 늘려가는 그런 뭐 이렇게 전략을 펼쳐나갈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비중을 이제 초병 보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워낙 스피드 있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 속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봐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할 거 없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전략을 대신 고민해주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 가입하셔서 즐거운 투자 생활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휴에도 제가 별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항상 편안한 마인드로 즐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긴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의견을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고민은 제가 대신해 드립니다. 자,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는 오늘 수익 실현 의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잘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12만 3천 원대부터 한 12만 한 6천 원 요 사이에서 아마 수익하셨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땐 8에서 한 12% 정도 사이에서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오늘은 뭐, 그래서 수급이 좀 받아주고, 또 리포트도 좋은 게 나와서 목표가를 뭐,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15만 원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가 수익 낼 건 수익하고요. 지금 이스페타시스 말고 우리 포트폴리오 또 심택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심택 살리기 또 들어가면 되는 것들이고요. 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지금 대덕전자, 또 그다음 필옵틱스 뭐 이런 것들, 기판 관련된 것들 계속 보고 있어요. 또 기회 되면 또 들어갈 거니까. 너무 뭐 좀 덜 먹었느니 많이 먹었느니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녹화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보다 높은 수익 추구하지 못했어요. 그 대략 보니까 저는 매도 걸어놓고 일을 했는데 저거보다는 조금 높았고 저는 한 9.8 이 정도에 찍혀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원래 제가 찍어둔 자리가 뭐 그렇죠 뭐.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여러분들께 대부분 또 기다리고 또 시장을 또 체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뭐 드셨을 거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많이 먹거나 적어 먹거나 우리는 수익만 나면 땡큐 이렇게 마인드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6년도 63번째 수익 실현 의견 드렸고 3월은 첫 번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정기 리밸런스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중이 28%에서 23%대로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23에서 28%까지 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불변의 진리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 애들도 지금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나오는 부분을 충분히 좀 체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나온 리포트도 한번 참조해 보면 30조 이상이 무난하게 나온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좀 더 늘려주면 비중 확대의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뭐 이틀째니까 좀 뭔가 눈치 좀 보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쟁이 막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약간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바로 어떻게 V자로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조금만 더 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20만 원 정도 이제 조금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비중 확대 의견으로다가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그런 구간이 성립이 된다니까 제가 보는 라인은 사실 이 라인이에요.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또 우리가 물론 당연히 그날의 시장의 수급의 환경이나 내용들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가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달러의 강세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러의 강세가 멈출 때 수급이 들어올 것을 준비하고 기다려주면 된다라고 제가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갖다 매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환율을 보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의미를 좀 드릴 것 같고요. 지수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봉까지만 기다려라 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양봉의 의미를 갖다 어떤 분들은 기술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제가 지난 29년 동안 시장 봐오면서 항상 그 양봉이 들어올 때 환율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을 체크해보면 아, 저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구나. 드디어 외국인이 목숨을 걸고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그널적으로는 그 양봉을 체크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딱 한 가지만 보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빨리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트들을 체크하고 나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만약에 비중 확대하는 그날은 SK 하이닉스도 어떠다? 예, 비중을 새로 신규로다가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SK 하이닉스는 롱숏으로 가고요. 삼성전자는 중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일단은 몰고 갑니다. 제 기본 원칙이 뭐겠어요? 삼성전자는 실적 나올 때까지 그냥 고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미커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넣어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날도 잘 자기 자리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뭐 비중 10%니까 하방에 대해서 쫄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방을 갖다 열어두고 우리가 항상 보면 리스크 테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다. 눌릴 수 있어요, 분명히. 또 내일 또 매크로가 바뀌어서 뭐 코스닥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지수가 눌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비중 확대 전략으로 진행을 하면서 평단 조절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아무 때나 하냐? 그건 아닙니다. 음봉이 떨어지면 하루 만에 끝나진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아래쪽에 저 자리가 얼마요? 10만 원짜리. 뭐 이렇게 열어두고 윗단으로 올라가면 땡큐 해주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HD 한국조선해양을 정리하고 HD 현대중공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거 비싸다고 못 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HD 현대미포와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같이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HD 현대미포에 대한 가치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넣어줘야 되고, HD 현대중공업의 올해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HD 현대중공업 가이던스는 올해 80 정도 찍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초병이 들어갔지만 바로 저는 치고 올라가는 걸 더 원치 않아요. 사실은 좀 늘려줬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우리가 또 담을 수 있잖아요. 저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대형주니까 여러분들 이게 종목별 비중 10% 하더라도 삼성전자 비중만큼은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뭐 미드캡이나 스몰캡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비중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미드캡보다는 더블 정도 되는 10%를 생각해 주시는 게 맞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런 것들은 항상 여러분 투자하실 때 아무런 생각 없이 하시면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중소를 해가지고, 대자에는 내가 그 10% 대자만큼 들어가야 되지. 숫자만큼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죠? 대중소. 가끔 가다 중자를 대자만큼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중자를 좀 과감하게 갈 때는 대자만큼 들어가는 것들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숫자는 숫자입니다. 그 점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HD 현대 쪽이나 이쪽을 자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밸류에이션이 일단 마음에 들어.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지. 언젠가 또 무슨 어떤 이슈가 생긴다 하더라도 항상 사람들이 매수하기 좋은 건 그래도 뭐 가치 제조업인데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플레이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 쪽을 좋아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라서 HD 현대 쪽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마린 솔루션. 이번에도 전쟁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어디가 고장나고 뭐 하면 수리 어디로 오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한 번 정도 뭐 하겠어요. 예, 충분히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또 모멘텀 원래 좋아요. 가이던스도 좋고. 이 아래쪽 구간은 매수해주는 구간인데 들어오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들고 있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까지는 여기 21과 22 정도 사이 보고 일단 버텨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만 더 버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무리하게 막 이렇게 끝까지 가는 그런 플레이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적당하게 우리가 원하는 수익까지 추구가 되면 될 것이고, 선박 수리는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요는 제가 볼 땐 앞으로 계속 미래로 가면 선박수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모든 회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 자동차 팔아서 많이 남기는 게 더 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품을 갖다 하나하나씩 다 사가지고 일단 차를 하나 만들잖아요. 차량값보다 1.5배 나와요. 그래서 이게 부품 장사가 상당히 또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리페어링 비즈니스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인기 없는 외제차들 있잖아요. 뭐 혼다도 있을 거고, 포드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회사들이 살아남는 이유가 뭐겠어요? AS가 마진이 엄청 좋거든. 거기서 이제 대부분 고장난 차 안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신차보다 어떻게 보면 고장난 차를 안 고칠 수 없는 그 환경.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환경일 수도 있는데, 선박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날도 저 십자가봉이 쫙 뜨고 있지 않습니까? 아래로 눌리면 매수고 위로 올라가면 그렇죠. 지금은 또 안 올라갈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래쪽에 들어오면 비중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지금 저 정도 구간에서 우리가 손을 대야 되냐? 그렇진 않죠.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리스크를 갖다 관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아래쪽이면 여기면 비중 확대해야 되고 이 사이에서 노는 것들은 약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된다. 항상 제가 그러려니 하던 대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게 제일 뭐 적합한 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제가 가끔가다 레리비란 표현도 쓰는데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냅두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손대고 케어링하고 이게 말이에요. 자식 관리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은 사람 관리하고 다르고요. 자식도 너무 빡빡하게 관리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개겨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우리 마마님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있잖아요. 그 평상시 생활 습관하고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좀 틀려요. 민감할 때 어떻게 재빠르게는 해야지. 오늘처럼 앞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 팍 들어갈 때는 재빠르게는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럴 땐 주저주저 하고 말입니다. 이게 관리할 때 뭐 재빠르게 하려고 자꾸 드는 것들은 그거는 좋은 투자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좋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 자, 오늘 이스페타시스 정리한 이유는 심택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심택이 이제 살리자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뭐, 우리가 관련된 종목, 뭐, 대덕전자 수익 내고, 이스페타시스 수익 내고, 어쨌든 이쪽 관련된 다 수익 내고 나왔는데, 우리 막내가 심택이 좀 남아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택 같은 경우 2분기, 3분기 이제 원가 조절 다 끝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고점을 우리가 체크했잖아. 여긴 봐줘야 되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대 양봉 터지면서 들어오는 것들 우리가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도 뭐 수익을 냈었고, 뭐 짬짬이로 조금씩 냈었는데, 여기서도 냈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내면서 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눌림에 들어왔을 때 잘 또 드립을 해서 성과를 내면 되겠죠. 아니, 뭐, 쟤도 올라가는데 얘도 올라가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업종별로 우리가 다 들고 몰고 가잖아요. 그게 또 좋을 때도 있는데 안 좋을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면으로 고민 좀 해봤고요. 이스페타 시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일찍 정리해서 또 장도 좀 변동성이 있을 오늘 또 상승한다 하더라도 내일 같은 경우도 눌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근데 다 대응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항상 보면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게 전투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들은. 그래서 얘를 좀 더 우리가 지원을 좀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얘를 좀 더 지원해줘야 되고. 자, 이번에는 제가 지원해주고 싶은 애가 심택입니다. 자, 그래서 지원을 준비를 하고 현금 마련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스페타 시세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여기다 대고 또 지원 자금을 또 활용하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전기는 또 들어왔네요, 우리가.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 들어왔냐? 아니, 업황이 너무 좋거든. 지금 분위기 탔는데, 뭐, 여기서 올라왔는데, 뭐, 그죠? 아래쪽 들어오면, 요 자리 우리가, 이 구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10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 여기 10. 아래 들어오면 여기서도 잡아주면 되고, 걱정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봤어. 뭘 봤어? 모멘텀 터진 자리를 봤단 말이야. 이거를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모멘텀 터진 자리가 어디예요? 저 15만 원 자리거든. 야, 그래? 그러면 15만 원 정도면 또 들어오겠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터진 자리, 그 뒤에는 어떻게 돼? 되게 어떻게 공방을 때린 자리고요. 그래서 물 들어온 자리가 15란 말입니다. 그럼 15만 원 들어오면 저 사이에서 플레이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 대부분 그거 보고 들어왔는데, 자, 그리고 상당히 목표가도 좋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지금 다른 것도 있잖아요. 솔직히 LSL렉이나 막 이런 거, 아우, 그냥 밸류에이션 너무 높아. 얘만 아직도 20대야. 다른 데는 다 어떻게 됐다고요? 예, 어떻게 좀 쉽게 얘기하면 50대 이상 넘어갔어. 아시겠죠? 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재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늙었어, 그쪽은. 그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꼬꾸라지를 된 거고, 오르면 오를수록 뭐, 물론 더 달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밸류에이션 높은 건 분명히 봐줘야 된다. 그러면 아직 젊은 애 성장할 수 있는 거 밸류에이션 낮은 애 있잖아요. 얘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일진, 산일 쪽을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같은 게 어떻게 리듬 타고 같이 갈 거면 기왕이면 사람들이 다 저 같은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볼 건 봐야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젠 RLM 비중 확대 준비하고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다른 거 하다가 이거 비중 더 확대하는 걸 깜빡을 했어요. 사실 뭐 다른 것도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 산일전기 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사고 막 이거 하는 과정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단 오후장에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의사결정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긴 할 건 해야죠. 그죠? 적게 먹을 수 없고 한 5% 정도만 일단 비중 확대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 ABL 바이오도 별 문제 없잖아요. 이 정도 상태면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해서. 근데 사실 이쪽 라인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수 잡아주는 거고요. 비중 확대할 거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가는 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제가 볼 때 이상 증세는 없고요. 사실 뭐, 그렇죠. 지금 전쟁 중이니까 금리 인하 문제는 조금 물 건너간 건데, 지금 트럼프한테 중요한 건 중국하고 협상이 더 중요한 거지, 금리가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쪽으로 더 포커스를 두고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ABL 바이오나 또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다시 안 올라갈 거냐. ABL 바이오 지금 모멘텀 남은 것도 꽤 있어요. 하나만 더 터주면 장대양 뭐 아주 세게 터주는 뭐 그런 거 기다리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전체적으로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됐을까? 여기서 들어온 매수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던질 생각이 없다는 것만큼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들은. 이건 또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위로 갈 확률이 훨씬 높은 거고, 아래로 갈 거는 글쎄 어떤 악재가 터지게 돼. 그건 뭐 할 수 없죠. 근데 이걸 받아주자. 왜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우리가 열심히 드리블 하고 있는데 별 차이 없죠.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잡아주고 기다려주세요. 버텨주세요. 아래쪽에 들어가면 비중 확대고 여기 쪽으로 빵 터질 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방이 높아요? 상방이 높아요? 저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분위기만 잡혀주면 좋은데 분위기 잡힐 때 지금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 좀 눌러주면 더 매수를 할 생각이었는데, 오늘 뭐 자리 잘 잡아주고 뭐 버텨주는 걸요. 뭐, 그죠? 그러면 뭐 냅두는 거죠. 이렇게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왜 빨리 안 올라?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현대무백스도 제가 볼 때 지금 로봇 관련된 박람회도 있고,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현대그룹 자체에서, 현대차 그룹 말고요. 여기서 지금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현대고백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이던스 좋고요. 지금 물류 로봇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인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좀 눌림이 들어왔을 때 저 아래쪽에서 잡아주고 가는 거죠.
조금 더 늘린다 하더라도 신경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아직 우리가 10%라는 거 항상 우리가 뭐예요? 다 위아래를 다 보고 가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포트폴리오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좀 기다려야 될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컴텍코리아 같은 경우 많이 좀 늘렸잖아요. 괜찮아. 그거 아래쪽에서 양봉 들어올 때 확 잡아주면 물 들어올 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어떻게든 모니터 하려고 안 사면 안 쳐다보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자, 결과적으로 기다려주세요. 좀 괜찮을 것 같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 조금 기다려주시고 실리콘 화장품 쪽은 조금 지금 소소할 거예요. 왜? 이 전쟁이 터졌는데 무슨 소비 뭐 이런 쪽으로 막 파이팅하고 이렇게 갈 상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는 괜찮고 우리가 가격 경쟁력만큼은 보유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나중에 다 승부수를 낼 수 있는 것들이니까 빨리 올라가는 건 빨리 올라가는데 대응해 가고 지금 내려가 있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또 에너지를 써서 또 살려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을 때 유동성 장세에서는 크게 걱정을 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셔서 즐거운 투자 생활, 고민 없는 투자 생활, 또 아웃소싱을 재미있게 해서 좋은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생활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성공의 길을 찾아 나아가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중기 단기 복습 거래로 매월 15종목을 잡아 투자의 기술 배우고 케어맨 클럽에서 시작해 말씀 매도 노하우로 성공적인 투자 즐겨봐 우리는 함께 이뤄내 꿈꾸던 수입을 찾아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해 전문가의 손길로 가득한 투자의 세계로 떠나봐 신뢰와 노하우 쌓아가며 성공의 문을 열어가